서울 은평구 한 조용한 주택가. 10월의 쌀쌀한 바람이 누렇게 물든 은행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62세의 정호는 30평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텅 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면바지에 낡은 스웨터를 입은 그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만큼 구부정했다. 정호가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오늘도 뭘 하고 지내야 하나. 벽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다.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은퇴한 지 1년, 아내 미선을 떠나보낸 지는 3년이 흘렀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젊은 부부의 환한 미소가 지금의 그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기엔 너무 큰 식빵 한 봉지와 차가운 우유 한 팩이 놓여 있었다. 정호는 기계적으로 토스트 2조각을 굽고 버터를 발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씹을 때마다 나는 바삭한 소리만이 적막한 아침을 깨뜨렸다. 미선이가 만들어주던 계란말이가 그리워. 정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전 10시, 정호는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집을 나섰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온 것뿐이었다. 골목을 천천히 걷다 보니 새로 생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가을 햇살이라고 쓰여져 있는 갈색 나무 간판에 손글씨로 쓰인 카페 이름이 따뜻해 보였다. 2층 건물의 1층에 자리한 작은 카페는 큰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내부가 한눈에 보였다. 창가에 늘어선 다육식물들과 따뜻한 조명이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기 새로 생겼네. 한번 들어가 볼까? 문을 열자 딸랑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갓 볶은 원두의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10여 개의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재즈 선율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카페 사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커피 드릴까요? 정호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자리는 편한 곳에 앉으세요. 정호는 창가 구석자리를 골라 앉았다. 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물든 작은 공원이 보였고 간간히 산책하는 사람들과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머금으니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정호가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 괜찮네. 집보다 훨씬 평온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정호는 매일 오후 2시쯤 카페를 찾았다. 같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한 정호는 새로운 풍경을 발견했다. 구석 테이블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회색 가디건을 입고 단정하게 뒤로 묶은 은발, 금태 안경 너머로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우아했다. 정호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분, 나와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여성은 57세의 선이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녀 역시 이 카페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박완서의 소설을 들고 이곳을 찾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네요. 선희가 책에서 고개를 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죠? 그러게요. 커피 맛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집에 있으면 너무 적막해서 이곳이 제 작은 피난처 같아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났다. 정호는 그 감정을 알 것 같았다.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그 고독감을.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선희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래요. 특히 저녁 때가 가장 힘들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생겼다. 다음 날 정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카페를 찾았다. 네이비 셔츠에 회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어제보다 한결 나아 보였다. 선희가 정호를 보며 반갑게 말했다.
어제보다 더 멋져 보이시네요. 정호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오랜만에 옷을 골라 입어봤어요. 좋아요. 저도 오늘 립스틱을 발라봤어요. 언제 이런 걸 신경 썼나 싶기도 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예요. 읽으셨나요? 아, 제목은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작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끈끈했던 가족애를. 읽다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저도 어린 시절이 그리워요.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였으니까. 며칠 후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편안해졌다. 가족분들과 함께 사세요? 정호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봐요. 선희 씨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강남에서 직장 다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만나네요. 외로우시겠어요. 선희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호 씨도 마찬가지시겠죠. 이때 정호는 용기를 내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어요. 선희가 놀라며 말했다. 아, 그러셨군요. 2년간 암 투병을 했는데 마지막이 너무 힘들었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선희 씨는? 선희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희 남편도 5년 전에 갑작스럽게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만 홀짝였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깊은 공감이 흘렀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금도 가끔 깜빡하고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해요. 선희가 공감하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요. 1시간이 훌쩍 지났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시간이 벌써. 선희 씨와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해 본 것 같아요. 내일도 이 시간에 뵐 수 있을까요? 선희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좋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다. 매일 오후 2시 가을 햇살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어느 날은 자식들 이야기를, 어느 날은 젊었을 때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이 나이에 무슨 손가락도 굳었는데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선희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호 씨는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봐야겠어요.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 시작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을 나란히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선희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즐거워요. 선희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왜요? 선희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하루가 기대돼요.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래요.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멀리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가을 석양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이상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같은 나이에도 새로운 감정이 가능할까요? 선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요즘은? 정호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변화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 같은 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0대에 찾아온 새로운 감정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선희 씨, 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선희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좋아요. 그날 저녁 정호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머리를 다듬고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옷장에서 조금 더 밝은 색깔의 셔츠를 꺼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마음이 들 줄이야. 아직 늦지 않았구나. 선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립스틱과 아이섀도를 꺼내보고 옷장에서 예전에 입던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찾아냈다.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런 나이에. 하지만 나쁘지 않네.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한 정호는 선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평소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일찍 오셨네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예뻐 보이세요. 선희가 수줍게 대답했다. 정호 씨도 정말 멋져 보이세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일찍 나온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60대의 설렘은 20대의 것과는 달랐지만 그만큼 깊고 진실했다. 11월 중순,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오후였다. 정호와 선희가 공원을 거닐며 손을 맞잡고 있을 때 뒤에서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평온을 깨뜨렸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정호는 깜짝 놀라 선희의 손을 급히 놓았다. 딸 수진이 친구와 함께 공원 입구에 서 있었다. 수진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정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수진아, 어떻게 여기에? 친구 만나러 왔다가.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정호는 입을 번긋했다. 선희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이분은 카페에서 알게 된 선희 씨야. 선희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의 친구는 눈치를 채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세 사람만 남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빠, 저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요. 수진이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사라진 후 정호와 선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호 씨, 괜찮으실까요? 정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걱정이네요. 수진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날 저녁 정호의 아파트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수진이 퇴근 후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빠,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어떤 분이랑 자주 만난다던데. 그분이 오늘 본 분이죠? 회피하려 하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야.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수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친구요? 아빠, 손잡고 걸었잖아요.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딸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하세요. 연애하시는 거죠? 정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연애라기보단 서로 의지하는.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의지요? 아빠, 이제 와서 무슨 연애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수진아, 아빠도 사람이야. 외로움을 달랠. 아빠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저도 더 자주 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아빠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창피하다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양심상 어떻게. 수진의 말에
정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거실 벽에 걸린 아내 미선의 사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정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선이한테 미안하긴 해. 그럼 그분과는 이제 그만 만나세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같은 시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선희와 아들 민수 사이에 더 격렬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민수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랑 사귄다는 소문이. 선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수야, 사귄다는 건 아니고. 아니고가 뭐예요? 회사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뭘 그렇게 창피해해? 엄마가 친구 하나 사귀는 게. 친구요? 남자친구를요? 엄마, 나이가 몇이신데? 선희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이가 많으면 친구도 사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5년이야. 5년이 짧은 시간이야? 짧죠? 게다가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며칠 후 민수는 30대 후반의 아내 영희와 함께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다. 두 사람의 표정은 단단히 결심한 듯 보였다. 영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그분과는 너희가 바쁜 거 알아. 굳이 그러지 말아라. 엄마가 외로우신 건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체면이 밥 먹여주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정말 걱정되어서. 뭐가 걱정돼? 엄마가 행복한 게 걱정이야? 행복이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행복을 찾으신다고. 선희가 화가 나서 말했다. 그 나이에? 민수야, 엄마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잊으시면 어떻게 해요? 선희는 아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5년간의 외로움과 슬픔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선희가 목이 메이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아버지를 잊었다고 생각해?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엄마. 며칠 후 가을 햇살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서로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커피만 홀짝이고 있었다. 선희 씨, 많이 힘드셨죠?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민수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본 적이 없어서.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창피하다면서. 정호 씨,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잘못이라. 서로를 아끼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혹시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선희가 놀라며 물었다. 거리를요? 정호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들이 계속 반대하면 우리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선희가 눈물이 고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정호가 고민에 빠진 채 대답했다. 포기라기보단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희는 커피잔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올렸다. 따뜻한 커피도 그녀의 차가워진 마음을 데워주지 못했다.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아이들 마음이 바뀔 때까지. 만약 바뀌지 않으면요?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해졌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호는 습관처럼 매일 오후 2시에 카페를 찾았다. 선희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며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너무나 공허했다. 정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벌써 이렇게 그리워지네. 일주일이 지났다. 정호는 선이 없는 카페가 얼마나 적막한지 깨달았다. 커피 맛도 예전 같지 않고 창밖 풍경도 색이 바랜 것 같았다.
카페 사장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손님, 요즘 혼자 오시네요? 같이 오시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정호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분은 좀 바쁘신가 봐요. 아, 두 분이 정말 좋아 보이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아름답잖아요. 지은의 말에 정호의 가슴이 더욱 아팠다. 2주일째 정호는 공원을 혼자 걸었다. 선희와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걷자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까지 외로워 보였다. 정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게 맞는 건가? 내 인생인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 씨, 정호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선희가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평소보다 야윈 얼굴에 눈가가 부어 있었다. 정호가 놀라며 말했다. 선희 씨, 어떻게? 저도 매일 이 공원을 걸었어요. 혹시 정호 씨를 만날까 봐서. 많이 힘드셨죠? 선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정호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2주 만에 만난 것이지만 마치 몇 달이 지난 것 같았다. 민수가 계속 저를 감시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수진이도 매일 전화해요. 괜찮냐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정말 이래야 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호 씨, 저 생각해 봤어요. 2주 동안 정말 많이. 어떤 생각을요? 우리가 아이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요. 정호가 놀라며 말했다. 하지만 물론 아이들이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잖아요. 선희 씨, 2주 동안 정호 씨 없이 지내보니까 정말 견딜 수 없더라고요. 정호가 감동받으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하지만 더 힘들어질 텐데.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힘들어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정호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2주 만에 만진 그녀의 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다. 선희 씨,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 다시 카페에서 만날까요? 선희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좋아요. 2시에 만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아이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저녁 수진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다. 아빠, 오늘 그분과 또 만나셨죠? 정호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래, 만났어. 아빠,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수진아, 아빠도 내 삶이 있어. 아빠의 삶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까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남들 말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그리고 아빠, 그분 과거에 대해서 아세요? 무슨 말이야? 동네에서 들었는데 그분 남편이 술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던데요.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되죠. 그런 분과 사귀시면 아빠도 나중에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정호는 딸의 편견에 화가 났다. 수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선희 씨는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라고요?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같은 시각, 선희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엄마, 또 만나셨죠? 그 아저씨? 만났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야. 엄마, 진짜 화나네요. 저와 영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영희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아세요? 주변에서 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그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던데요. 경제적으로도. 그런 헛소문 믿지 마라.
헛소문이 아니에요. 확실한 정보예요. 선희는 아들의 악의적인 말에 깊이 상처받았다. 민수야, 엄마를 그렇게 못 믿겠어? 못 믿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이라면서 왜 그 사람을 헐뜯어? 헐뜯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거센 반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정호와 선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2주간의 이별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12월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정호와 선희는 가을의 쌀 카페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닿아 사라지는 모습이 그들의 마음처럼 애틋했다. 정호 씨, 벌써 겨울이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게 가을이었는데 시간이 참 빨라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 선희 씨를 만난 건 정말 감사해요. 이때 카페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정호의 딸 수진이었다. 수진의 표정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아빠. 안녕하세요. 정호가 놀라며 말했다. 수진아, 어떻게 여기를? 선희 아주머니도 안녕하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정호와 선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테이블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빠.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러 왔어요. 수진아, 사실 며칠 전에 남편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현명한 사위시네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고, 체면도 구겨지는 것 같고. 수진아, 아빠가 엄마를 잊은 건 아니야. 알아요.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리워하는 거 알아요. 수진 씨, 저도 정호 씨 아내분을 대신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저 그저 서로 의지하고 싶으시죠? 선희가 놀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선희 아주머니, 저희 아빠 좀 부탁드려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외로워하셨거든요. 선희가 감동받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 정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결혼하실 거면 조촐하게라도 제대로 하세요. 저희도 축하해 드릴게요. 정호와 선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결혼이라.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도 될까요? 왜 안 돼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날 저녁 선희의 집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들 민수가 아내 영희와 함께 찾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분 만나시고 나서부터. 그래, 네. 예전에는 전화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우울했는데 요즘은 밝아지셨어요. 그런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어머니 행복보다 체면을 더 생각했네요. 엄마, 그분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저희도 반대하지 않을게요. 선희가 감격하며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대신 조심히 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시면 저희한테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민수야, 고마워.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했다. 수진이가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말 결혼을 생각해봐도 될까요? 저희 나이에 가능할까요?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그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네. 천천히, 신중하게. 3개월 후 봄꽃이 피어나는 4월이었다. 정호와 선희는 작은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수진과 민수, 그리고 각각의 배우자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오늘 다들 모인 김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아빠. 선희 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해요. 아빠 언제요? 5월 중에 조촐하게 하려고 생각 중이야. 큰 결혼식은 우리 나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는 참석해야죠. 당연히 가야죠. 저희가 하객이 되어 드릴게요. 선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5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양가 자녀들과 몇몇 친구들 뿐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목사가 말했다. 정호 씨, 선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정호가 목소리에 떨림이 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씨, 정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정호와 선희는 수줍게 서로의 뺨에 입을 맞췄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작은 교회를 가득 채웠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선희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정호 씨,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왜요? 이런 나이에 결혼하게 되어서 정호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맞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20대 신혼부부 같았다. 앞으로 어디에 살까요? 제 집 근처에 작은 빌라 하나 구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신혼집은 선희의 집 근처에 있는 25평 빌라였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집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지를 바르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갔다. 여보, 거실에 피아노 하나 놓으면 어때요? 피아노요? 좋은 생각이에요. 선희 씨가 늘 배우고 싶어 했잖아요. 정말 배워도 될까요? 이 나이에 당연하죠. 하고 싶은 일은 언제든 해야 해요. 두 사람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함께 아침을 준비해 먹었다. 오후에는 여전히 가을의 쌀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선희 씨, 결혼한 지 1년이 됐네요. 정말 빨라요. 그런데 전혀 지겹지 않아요. 저도요. 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눈 뜰 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이제야 느끼네요. 어느 일요일 수진과 민수 가족이 신혼집을 함께 방문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머니도요. 결혼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너희들이 인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처음엔 우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반대했던 게 미안해요. 아니야, 수진아. 너도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거잖아. 이제는 정말 축복해요, 어머니.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호 씨, 우리 정말 잘했죠? 네, 정말 잘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게 처음엔 주변 시선이 무서웠는데 지금도 가끔 시선을 느끼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인생은 우리 거니까. 2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오후 가을의 쌀 카페를 찾았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카페 사장 지은이 말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늙고 싶어요.
지은 씨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어느 가을날 정호와 선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희 씨, 3년 전 이 공원에서 처음 데이트했던 거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르죠? 네. 더 깊고 더 소중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끝까지 함께해요. 해가 지고 있었다. 황혼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60대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는 저녁, 그들의 사랑도 더욱 빛나고 있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늦게 찾아온 사랑이 가장 깊고 진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정호와 선희의 사랑 이야기. 그들은 주변의 반대와 편견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정호와 선희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